저는 지금 영상인식 기술팀이라는 데 소속이 돼서 영상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얼굴 인식에 관련된 일은 저는 미디어 쪽에서 진행을 좀 했고 2000년까지 요거 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이제 OCR 쪽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ADAT이라는 서비스 내에서 영상인식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냐 하면 이제 얼굴 인식 이후에 OCR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 관련된 거 인식하는 거고요. 사진에서. ADAT으로 넘어오면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여기저기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왔죠. 달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초거대 AI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얼굴 인식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상 인식 중에 가장 상용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한물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제기는 해요. 저 역시도 2016년 16년에는 기술원에 있었고요. T3K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기 전인 기술원에 있었고 그때 이제 무슨 로봇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라는 스피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ADAT의 전신인 누구 조직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부 조직으로 2016년부터는 옮겨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요 일은 사실은 이제 기술원에 있을 때 시작을 했지만 제가 사업부 가가지고 마무리가 된 일이고 현재도 그 BTV 셋업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즘 BTV 셋업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는 한데 이렇게 멈추면 현재 장면에 누가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키스 씬이냐, 뭐 액션 씬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나와요. 이제 거기서 얼굴 인식 관련된 내용 개발은 제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개발 PM 쪽 역할을 수행을 했고, 현재도 브로드밴드 쪽에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개발 PM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얼굴 인식에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굴 인식을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텔레콤에서 그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딥러닝을 바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서 상용에 여기저기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더 해서 보안 쪽에도 현재는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 인식이 왜 어렵냐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 얼굴 포즈가 이제 계속 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쳤을 때 옆 얼굴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하고 그럼 누군지 잘 못 알아보듯이 컴퓨터 역시도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못 알아봅니다. 근데 미디어는 사실 굉장히 하드해요.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찍은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안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얼굴 인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가 잘 보이게 디밀죠.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때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나서 날 한번 인식해 보렴 하면은 리젝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 잘 되는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고객하고 개발자하고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얘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엔터테인을 하는 거지 얼굴 인식을 잘 하기 위한 환경으로 된 찍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굴이 작거나 뭐 잘리거나 가리거나 뭐 이렇게 뭐 분장도 많이 하고 또 가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고 블러도 많이 생기고 포즈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 자체에서 기본적인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러는 건 되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당시에 지금은 얼굴 인식 DB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처음에 이제 할 때만 해도 DB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 얼굴 인식만 가지고는 그 서비스를 만족시키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을 항상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얼굴 인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 분야가 있지만 크게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베리피케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가 누군지를 맞추는 거고요.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보면 입력 영상이 들어오고 이걸 이제 보통 편의상 저희는 갤러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논문에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갤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갤러리에 가지고 있는 애 중 누구인지를 맞추는 거고요.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잠금 해제 같은 거를 보시면 되는데 보안 목적이나 제가 사진을 한 장 등록을 해놓고요.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에 뒤밀었을 때 지금 찍힌 사진이 등록된 사진하고 같은 사람인지만 보는 거예요. 요건 이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 자체에 대한 성능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처음 적용할 당시만 해도 사실 정면이 아니면 오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등록을 해놓고요. 그 등록된 갤러리들 중에 이제 뭐 니얼리스트 네이버처럼 몇 개가 주변에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를 판단하는 그런 로직을 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OCR도 비슷하고 얘도 얼굴 인식도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겠다 하면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찍으면 아 물병 뭐 혹은 블랙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입력이 들어가면 DNN을 통과하면 아웃풋이 딱 튀어나오는 형태죠. 뭐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가 하나 붙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인데 얼굴 인식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한 사진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사진을 그대로 뒤밀게 되면 이 사진에서 누군지를 알기가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얼굴 영역을 검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출을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하고 굉장히 유사한 페이스 디텍션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프리프로세싱을 살짝 한 이후에 이제 이 얼굴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피처를 뽑아내는 딥러닝 엔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요. OCR도 똑같은 게 글자 위치 찾고요. 글자에 대해서 뜯어낸 다음에 그거를 인식하는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다 개발을 했죠. 요거는 사실 이제 그 BTB에 적용된 버전은 이 FPN이 맞고요. 근데 지금 보안 쪽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서버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FPN을 썼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모바일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FPN을 사용하지 않고 훨씬 경량화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학습을 했던 걸 보면은 한 4만 장에서 얼굴이 한 23만 정도의 얼굴이 있는 그런 사진들로 이제 자체적인 DB를 구축을 해서 학습을 시켰죠. 이게 워낙 옛날에 이게 뭐 2017년 뭐 이때 이제 학습을 시킨 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GPU도 하나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K80이라는 GPU를 썼고 K40이 이제 두 개 있는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한 10기가 정도 GPU 메모리가. 근데 그거 하나로 돌려도 학습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초거대 AI 뭐 하면서 GPU 8개 달린 거, 그 다음 GPU 하나당 한 80기가 뭐 이런 거를 한 8대 하고도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2015년에 얼굴 인식을 시작을 했고요. 텔레콤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사실 같이 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하러 나가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 나가고 나서는 저 혼자 있다가 이제 또 동료가 붙으면서 계속 고도화가 돼 나갔는데 일단 요때는 이제 LBP라는 피처에다가 LDA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디멘전을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을 쓴 거죠. PCA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인식을 요 2015년에는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이제 상반기 말부터는 딥러닝 쪽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카페라는 툴을 써가지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로 한번 바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DB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트워크도 물론 바뀌기는 했고
DB가 계속 올라가면서 성능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있는 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얼굴 인식들이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간 거는 맞지만 여전히 이 컨텐츠, 이 미디어 컨텐츠라는 환경 자체가 워낙 하드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상용화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꼼수죠. 꼼수를 넣었는데 이제 갤러리 리파인먼트라는 거는 이게 이 갤러리로 등록이 되는 애가 좋아야지 사실은 인식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얼굴, 인식에 좋은 얼굴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이 얼굴이 좋은 얼굴인지 나쁜 얼굴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로직을 하나 넣어서 이제 페이스 스코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서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되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갤러리를 좀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양을 좀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습할 때도 오그멘테이션을 쓰지만 여기서 이제 할 때도 오그멘테이션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불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를 한 사람당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50장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0장 이상인 애들에서 어떻게 아이디를 셀렉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KNN을 써서 이제 거기서 몇 개 이상이 매칭된 걸로 해서 이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선 이제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나중에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배우가 현재 찍었을 때의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하고 갤러리에 등록된 얼굴 사이에는 나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요. 또 그 나이가 이제 들거나 뭐 어려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인식 성능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컨텐츠에서 또 이제 뽑아가지고 그 얼굴 갤러리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성능을 좀 높이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게 상용화다 보니까 그 GPU 한 머신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보통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다 비용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 해서 당시에 이제 텐서RT를 좀 적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텐서RT를 좀 걷어낸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게 텐서RT가 GPU를 타가지고 GPU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가 빌드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머신을 더 사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앞에는 사실은 그 얼굴에 대한 딥러닝이라고 하면 나온 지도 좀 됐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다루는 주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사에 있으면 어떤 쪽의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상용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회사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평가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말하는 고객님께 납품을 하죠. 근데 납품을 하고 나서 니네 거 성능이 안 나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피곤해져요. 집에 못 가고 계속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이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 고객님이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내보내서 실제 이제 뭐 B2C 같은 경우는 더 큰일인 게 이제 일반 분들한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클레임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나가기 전에 많은 테스트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리절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베리피케이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리피케이션은 퍼블릭 셋이 좀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도 퍼블릭 셋이 있는데 사실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성능도 좀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베리피케이션 툴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퍼블릭셋 요즘은 이거 아마 안 쓸 텐데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뭐 LFW라든지 CA는 그 크로스 에이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동일인임을 잘 인식을 할 수 있는지. SL은 시밀러 룩이라는 약자로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지성하고 그 누구야? 아 맞아요, 유해진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이렇게 해놓고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DB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 LFW 기반한 건 다 외국인이라서 저희가 이제 따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만든 셋이 밑에 있는 5종입니다. 이제 킨이라는 거는 이제 패밀리,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얼굴이 형제 자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 얼굴.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치라고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은 이제 그 표정을 많이 찡그렸을 때랑 뭐 표정 변화가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라이트는 조명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클루전은 가렸을 때, 그리고 포즈는 그 이제 이게 고개가 돌아갔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셋이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 최근에 보안 용도로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저희 것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희 T타워에 이제 가시면 얼굴 인식으로 그 출입을 하는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의 페어로 구성이 돼 있고, 얘네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그 테스트 셋인 거고요. 얼마나 잘 구분하나. 이제 얼굴 인식을 한다라 그랬을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쌍둥이 구분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사실 딥러닝 오기 전에도 쌍둥이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일반 사람들에서의 그 인식률이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쌍둥이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스레시홀드를 올리면서 굉장히 하드하게 갖고 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엔진을 좀 개발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쌍둥이를 우리는 무조건 구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엔진을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동일인인데 나이가 다른 얼굴들에 대해서 얘네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셋을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셋이고 옛날 셋이라서 이게 2016년만 해도 90%를 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이거는 왜 뭐 고등학생도 넘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 넘깁니다. 95, 6, 7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나라의 그 가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 DB를 뜬 거예요. 이런 DB는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에 대해서 뜨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저희가 일반인들의 가족으로부터 DB를 뜰 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카메라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한 40만 원 뭐 이렇게 저희가 지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있으면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인형 눈깔 붙이는 것보다는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포즈 변화라든지 조명 변화, 오클루전, 그리고 표정.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쪽인 거고. 그래서 요게 포즈구나. 요게 오클루전. 요게 표정.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환경에서 DB를 구축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테스트를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나갈 수 있냐?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워낙 옛날 그거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그 상용 서비스를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엔진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합니다. 요즘 뭐 그 CI/CD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렇게 자동화된 그래프도 나오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해요. 좀 전에 나왔던 베리피케이션은 저희가 단위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엔진에 대한 보편적인 테스트를 아까 단위 테스트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 서비스 내에서는 저희 엔진이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얼굴 인식을 하려 그러는데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 영상 자체가 그냥 CCTV처럼 어둡고 노이즈 엄청 끼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단위 테스트에선 96%, 97%막 이렇게 나왔던 게 그쪽 환경으로 가니까 이제 80%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다시 또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좀 되게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인 환경하고,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에서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다 달고요. 그리고 저희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환경과 동일하게 맞춘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100편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100편이 뭐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2시간짜리에서 이렇게 그 프레임 단위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장수로는 굉장히 많아요.